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노동 현실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10년 뒤 2030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2050년에 인류는 어떻게 변할까요? 과연 2100년에도 인류는 여전히 존속할 수 있을까요? 향후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저의 철학적 고민과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옛날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 미래학자들, 방역 당국자들, 아니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앞에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사실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인류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환이란 바꾼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180도 바꾼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전환을 시도한 사람은 16세기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탐구방식으로는 당대의 천문학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생각과 관점을 180도 전환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생각, 태도, 가치, 사고방식을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주장의 핵심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라는 네 가지 지배적인 이념에 따라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정치와 경제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삶의 영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치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문제를 살펴보죠. 현대 자본주의는 무한성장, 시장 만능, 물질 만능, 금융 자본주의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다양한 종류의 폐해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안들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40년의 글로벌 세계 경제를 작동시킨 자본주의의 가치 체계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도된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 부분의 문제를 탈시장적 논리로 접근해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과 고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가능성과 논리를 조절 통제하는 규범적 논리가 작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79년에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창한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베이컨이 꿈꾼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라는 이상이 과도하게 성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또한 인구 폭발이라는 생물학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적 낙관주의는 더 이상 통용될 수도 없으며 그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 이기적 개인주의, 각자 도생의 태도가 엄청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을 위한 대안적인 담론의 형성이 기묘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동체의 1차적 본질은 그 구성원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번영과 질서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생존 원리가, 인간의 생명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자연과의 공존 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간의 이익 관심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 인간 중심적 자연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 이슈는 대학 교육의 미래 문제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근본적인 물음들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2500년 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반성적인 물음과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의 목적과 재반 교육 활동들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삶의 방식, 더 나은 생존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생각 속에서 교육의 목적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은 현재 지배적인 형태인 지성교육, 지식교육에서
지덕체 중심의 통합교육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제 지식과 정보를 매개하고 전달하는 지식습득의 교육체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성, 덕성, 감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춘 탁월한 인간의 형성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양, 전공, 비교과 등 교육과정도 전면적으로 재편돼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그동안 연구의 양적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업적 평가를 위한 논문 쓰기의 폐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수들의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학문의 발전과 인류의 생존, 공영, 번영을 위해서 연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구, 교육, 봉사라고 하는 대학의 역할에서 이제 봉사 영역이 봉사 플러스 알파 영역으로 중요하게 확장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생교육, 시민교육 분야에서 대학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교육 총괄센터, 기후변화 대응 총괄센터, 대학 고용안정 총괄센터 등을 구축해서 대학의 장기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제 논의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전환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의 의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학습, 화상 강의 등 비대면 교육 활동이 서서히 진행되고 실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향후 그럼 어느 정도 속도가 적절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모든 교육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대학 운영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를테면 강의 방식, 학생 수급과 선발, 구성원의 필요 역량의 축적, 대학 예산의 수익과 배분, 대학 행정의 효율성, 중장기 발전 계획, 대학 문화 전반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생 지도그룹, 교양 수업, 전공 수업, 대학원 세미나 이 4강좌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말고사를 볼 때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변화의 요구에 대한 수용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들처럼 저도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자 체념하게 되고 적응 과정을 겪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탑재해 보기도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제 논의의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이익관심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생명이 보존돼야 되고 질병과 고통 없이 능력 개발의 기회를 갖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을 교환하고 불필요한 간섭 없이 미래적 삶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에 이러한 인간의 이익 관심이 충족되는 길을 코로나 사피엔스 인류가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